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남 탓을 하지 않은 삶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남 탓을 하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치,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치는 108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번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걱정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을 번뇌라고 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은 이런 고뇌와 번민과 걱정을 덜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점, 구체적. 세 번째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에 맞장구 쳐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은 그 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 말해줄까? 이렇게 말해줄까? 저렇게 말해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걷고 있을 때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내가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 줄까, 지적해 줄까. 이런 것들로 머릿속은 항상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는, 내 의견에 동조하는, 푸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그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죠.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다가 거슬립니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작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남 탓을 하게 되면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한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한정된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진짜 내가 써야만 하는 곳에, 해야만 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아침 요미우리 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인생 상담란에 이런 상담을 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자기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1년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좋은 직장 상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주위 사람들도 그 직장 상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대답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간은 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할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1년 정도 더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시간은 1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의 의외의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1년간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우고 이 회사를 나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면 교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은 이런 행동은 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겠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만에 회사를 너무 간둔다는 것은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더 1년 정도 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이 회사는 글러먹었어, 진짜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1년, 2년, 3년 그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회사는 아니야 라고 그 사람, 그 회사 탓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회사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남 탓만 하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바뀌는 일 또한 없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위터를 보고 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10kg 쪘다, 살이 쪘다. 코로나가 하는 말,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가지 못해서 살이 찐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홈트라는 말이 있듯이 집에서 트레이닝하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코로나 사이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잘 먹지도 못하고 제 시간에 식사도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회사 일을 집에서 하게 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차려 먹고 그리고 야채, 채소 중심의 식단 조절하면서 이 친구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코로나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난다.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인, 내 행위와 연, 그리고 사람, 환경이라는 연이 합쳐져서 나에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집에서 먹기만 했기 때문에 살이 찐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해서 집에서 트레이닝과 식단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코로나는 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트레이닝을 했는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내 행위의 그 결과로 살이 찌거나 아니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연을 코로나 탓으로 돌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나쁘다. 사람이라든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만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밧줄을 원망하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잡혀서 밧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밧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밧줄 때문에 지금 아프기 때문이죠. 근데 왜 도둑은 이 밧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밧줄은 널리고 널려 있지만 밧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둑이 밧줄에 묶여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지만 이 도둑은 자신이 한 도둑질은 잊어버리고 밧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밧줄에 묶여서 아프죠. 그런데 그 밧줄에 묶여야만 되는 행위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은 자신이 한 행위는 다 잊어버리고 밧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나쁜 건 다 아내다. 아내가 나쁘다. 아내 탓이다. 그럼 그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이 회사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해. 이 회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못 살겠어. 그럼 그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한 선택, 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 환경,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결정의 결과다.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책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결정, 선택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한 선택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사람이나 환경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각하게 된다면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결정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더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아지는 점,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인생을 바꾼다. 인생이 바뀝니다.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은 서로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서로가 남 탓을 한다. 서로의 탓을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너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너 탓이다. 남 탓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결혼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너 탓이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은 불행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꾼다. 내 자신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 먼저 미소 지어라. 모두 미소 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야호라고 해야지 야호가 되돌아옵니다. 야호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야호라는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호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왜 야호가 되돌아오지 않지? 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말하자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어떤 직장인이 술자리에서 몇 년간 똑같은 푸념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진짜 이 회사는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떠넘긴다.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더 열심히 많이 일하고 있다. 너무 피곤하다. 불공평하다. 회사에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푸념들을 술자리석에서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 3년이 지나도 똑같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 누구누구가 바뀔 뿐이지 항상 이 사람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즉, 이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자신이 기업을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푸념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다. 생각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이 생각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변해야 하나?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내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행동과 내 생각 방식,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 방식과 내 사고 방식이 바뀐다면 인생 또한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 또한 열립니다. 오늘은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내가 해야만 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내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오는 모든 결과는 내가 한 결정, 판단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는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단할 때, 결정할 때, 판단을 내릴 때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행동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